반갑습니다. 컨설팅 차별화 7가지 전략 중에 5번째인 중소제조기업의 식사 및 휴식 시간에 무인 생산을 하자, 그런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에 대한 경력 사원은 본 차트로 대신하게 싸우니 참조 바랍니다. 또한 제가 출판한 저서 11권에 대한 내용도 본 차트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번째 전략인 중소제조기업의 식사 및 휴식 시간에 무인 생산을 하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조공정 내에서는 단 2명 정도 1시간에 멈추지 않는 공장을 만들기로, 즉 중소제조기업 식사 및 휴식 시간에 무인 생산하도록 지원합니다. 생산성업이 우선이죠. 작업자가 1시간 물량 부품 공급 저거를 갖추어야 로봇의 연속 가동 시간은 1시간 동안 생산해야 합니다. 하지만 치구의 부재, 착탈 등 고도의 작업까지 로봇이 가능하게 하여 무인 운전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그러나 1시간 무인 생산 목표 달성에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일본 A사 무인 생산 실천 사례를 좀 설명드리면, 모든 설비와 가공 제품은 IoT를 도입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각 가공기나 장치 등의 가동 상황이나 공정 진행, 부하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 완성품에 이르기까지의 가공품의 트레이서빌리티, 추적 가능성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공장 내의 집중 감시실에서의 감시는 물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단말에 의한 감시 체제도 확립했습니다. 즉, 사무실에서 일하는 틈새나 휴식 중, 식사 중, 화장실에 있어도 언제라도 어디에 있어도 가동 상황의 확인을 할 수가 있어 이상 발생의 확인이나 복구 대응도 즉시 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360일에 이르는 공장을 멈추지 않는 구조를 구축했습니다. 공장 내에 상시 있는 것으로 2~3명으로 단 6명이 공장 전체를 24시간 가동시키고 있습니다. 설비를 네트워크로 연결해 가공 중인 제품에 아이디를 붙여 관리하고 어느 공정을 통과 중인지를 가시화하여 실시간으로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 생산기술부 금형제조 개혁 프로젝트는 생산 목표 달성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가공 현장에서는 가공 시간이나 공정 간의 흐름이 당초 설계대로 가지 못하고 기계의 가동 상황이나 각 공정의 데이터를 정성스럽게 분석해 갭을 메워 생산 효율을 높여갔습니다. 용접 로봇을 도입한 자동화나 숙련 기능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공법의 개발로 여성이나 고령자라도 간단하고 쾌적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목표로 합니다. IoT를 이용한 생산 계획의 자동 입안과 생산 상황의 가시화로 판금 가공기계와 자동화 장치를 합친 생산 능력을 2배로 합니다. 손실을 줄이고 생산 효율을 높이는 방법 1단계는 현황 파악과 원인에 명확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현상 파악과 원인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문제가 있다라고 알고도 원인을 모르면 대응할 수 없습니다. 현재조차도 모르는 것 같다면 더욱 더입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비효율적인 원인을 구명하는 것이며 그 원인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기본이 됩니다. 그리고 대책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지 명확히 하고 결과를 시각화하고 평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5S 활동의 철저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5S를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5S란 정리, 정돈, 청소, 청결, 습관으로 5S 활동을 철저히 함으로써 생산 효율 향상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생산에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정리정돈하는 것으로 필요한 것이 필요한 때에 꺼낼 수가 있어 정리해 불필요한 제품을 처분하는 것으로 정돈해야 하는 제품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 제품을 둘 때 룰 결정해 두면 더 좋습니다. 공장 내의 기계 설비, 이에 청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작업 현장 전체를 청결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장의 원인을 제거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기계 설비를 가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5개의 S를 확실히 철저히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은 의식하는 것으로 시작해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세 번째, TPM 활동을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앞서 언급한 TPM 활동을 도입하는 것으로 생산 시스템의 로스를 제로로 하는 TPM 활동의 항목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활동을 도입하는 것으로 할 수 있는 일도 늘어 나갑니다. 연구 부분에 의한 깨지기 어려운 공구의 형성이나 관리 부분에 의한 재고 손실의 삭감 등 다양한 형태로 제조 부분을 서포트합니다. 그 밖에도 위생 부분에 의한 리스크 대책이나 영업 부분에 의한 생산 관리 등 생산 이외에도 TPM 활동에 의한 영향은 크다. 생산율 문제는 제조 부분의 문제이지만 생산율 저하로 인한 이익의 저하는 제조 부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조 부분만으로는 모르는 문제도 많습니다. 제조 부분만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부분과의 제휴도 의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생산관리 시스템 도입의 펌스라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생산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생산관리 시스템이란 AI나 IoT 등의 IT 기술을 도입한 관리 시스템을 말하며 납기, 제조, 재고, 원가 등의 생산 정보를 정리하여 관리합니다. 관리 데이터로서는 재고 정보나 진행사항을 파악할 수 있어 재고 손실이나 편집 손실 등의 문제에도 곧바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관리 기능의 하나인 생산 계획 기능을 활용하면 생산 계획의 위반도 서포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작업을 줄임으로써 자동화 취한 손실의 삭감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품질 관리 기능에 의해서 측정, 조정 로스를 줄이거나 공정관리 기능으로부터 관리 소스나 편성 로스를 파악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로스 삭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생산 손실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불량품의 발생에 의한 물량 손실, 낭비적인 작업에 의한 시간적 손실, 전기요금이나 수리비용에 의한 금전적 손실 등 다양한 형태로 손실이 됩니다. 특히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설비에 의한 로스입니다. 설비 손실은 생산성에 직결하고 회사의 이익 향상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도 개선이 요구됩니다. 손실을 줄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도 꼭 TPM 활동이나 생산관리 시스템의 도입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5번째 전략인 중소제조기업의 식사나 휴식시간에 무인생산을 하자는 방법은 중식시간 60분 정도, 석식시간이 3-40분, 휴식시간이 10분에서 20분 이외하면 약 2시간 동안 생산하면 생산성이 약 25% 향상이 됩니다. 또 추진 시 투자 비용이 소요되므로 정부 지원 과제와 연결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씩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